세 번째 H.O.T 멤버는 길가메시입니다. 세 번째 길가메시. 길가메시는 왠지 이 위치가 이집트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계열 같죠? 메소포타미아니까 위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메소포타미아 계열 같고 기원전 2500년보다 왠지 전에 있는 이모탭과 비슷한 시기의 사람 같은데 네. 요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 분들은 길가메시라는 이름이 되게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길가메시. 이분 혹시 마동석. 예, 우리 마블리 마동석 배우님이 영화 네. 이터널스에서 길가메시였군요. 그렇죠. 길가메시라는 캐릭터로 나오셔서 우리나라 영화 팬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해진 이름인데 네. 사실 길가메시는 역사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입니다. 바빌로니아 시대에 쓰여졌던 길가메시 서사시가 굉장히 인간의 욕망, 사랑, 여정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을 축약한 그래서 사실은 어떤 영웅적인 주인공이 각종 난관을 헤치고 쭉 돌아다녀서 돌아온다. 그게 실존 인물인가요, 지금?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아니고요. 그 길가메시 서사시가 많은 우리 현재의 소설이라든가 영화의 원형이 될 정도로 유명한데 길가메시 서사시의 3분의 1만 사람이고 3분의 2는 신인 길가메시가 네. 실존 인물이 아닐까 하는 여러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고 네. 정확히는 아직 길가메시의 실존적인 유적은 안 나왔는데 네.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이 실제 존재했던 것이다 라고 밝혀지고 있어서 길가메시도 실존 인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담이지만 사실은 길가메시의 유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들은 수메르 시대의 유적이 아니라 아시리아 스타일입니다. 이제 이것은 길가메시가 훔바바라는 괴물을 퇴치하는 장면인데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바빌로니아에서 좀 더 자세히 할 것이고 네. 신화 속의 길가메시가 아니라 역사 속의 길가메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 왼쪽 그림 보시면은 혹시 이제 어디신지 좀 보이실까요? 이거 이제 항아리 같은 강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티그리스, 유크라테스. 네, 맞습니다. 심쿵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네. 유프라테스 강 이 하류 쪽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수메르의 많은 도시 국가들, 기원전 2300년대 이전의 도시 국가들이고 네. 제가 두 개만 기억하라고 했던 것이 우르가 우르와 있고 우르크가 우르크. 있죠. 그리고 현재의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는 여기쯤에 있다고 그랬고 네. 여기서 하나 더 도시 국가를 말씀드리면 여기 키시라는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키시 많이 들어봤어요. 예, 키시라는 도시 국가가 굉장히 강성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르라는 도시 국가에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었는데 일종의 언더독이죠. 이 두 세력이 패권을 두고 붙었는데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가 엄청 용맹해서 이 키시를 무찌르고 이 지역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적이 그 무용담이 이제 점점 후대로 가서 나중에 신화화돼서 네. 길가메시 서사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길가메시란 단어로 떠올리면 세 가지 이미지. 첫 번째는 우리나라 영화 팬들은 우리 마블리 마동석. 떠올리시면 되고 네.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 길가메시 예, 신화적 주인공을 떠올리시면 되고 네. 세 번째 아직 고고학적 증거가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실존 인물로서의 우르크 왕 길가메시를 네.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멤버입니다. 네. 두 번째 밀레니엄의 H.O.T 그 네 번째 멤버는 사르곤. 예, 사르곤입니다. 시기적으로 왠지 쿠프보다 뒤에 사람이면서 공간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일 것 같죠. 네. 사르곤 하면 어떤 떠오르는 이름 있을까요?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뭐 그런 등장인물 같은데요. 네, 사우론이라고 사우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우론이 사르곤에서 따왔다는 문헌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이름이 비슷한 거였을 것 같기는 네. 한데 어쨌든 사르곤, 네 번째 인물 사르곤에 대해서 사르곤. 말씀드리면 네. 사르곤 하면 이 사진을 떠올리시면 되고 이 사진을 보면 사르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도 유명하고 후대 왕들이 자신도 사르곤 1세, 2세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보통은 사르곤 독립적보다는 아카드의 사르곤이라고 말합니다. 아카드. 아카드 제국은 네. 인류 최초의 제국이라고 합니다. 수메르가 여러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경쟁하고 흥망성쇠를 이룬 구조라고 했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 중상류 쪽에서부터 수메르인이 아닌 아카드인들이 쫙 밀고 내려와서 네. 이 수메르 지역을 통일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주인공이 사르곤입니다. 제국이라고 하면은 뭔가 다른가요? 왕국과 제국은? 그것은 나중에 꿀팁 영상에서 따로 다루긴 할 건데 네. 통상적으로 왕국보다 제국은 좀 더 크고 제국은 여러 문화권을 동시에 아우르는 곳을 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그래서 영어로도 제국은 엠파이어, 왕국은 킹덤, 그리고 황제는 엠퍼러, 왕은 킹 이렇게 나누는데 네. 이것은 따로 꿀팁 영상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고 네. 인류 최초의 제국의 황제로 일컬어지는 사르곤입니다. 근데 왜 눈이 저렇게 돼 있을까요? 정말 예리하신데요. 네. 이것도 증명되진 않았으나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부 먹어버린 것이 이 사르곤인데 이 아카드 제국은 아무래도 인류 최초의 제국이고 문화권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 나름 열심히 노력은 했던 흔적은 있으나 한 200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네. 200년 만에 멸망을 하는데 이 아카드 제국을 멸망시킨 주인공들이 보시면은 여기가 아카드잖아요. 네. 여기가 아카드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동쪽에 그 이란 고원지대에 구티족이라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아카드의 사르곤이 이 구티족을 엄청 못살게 굴고 많이 학살하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구티족에 의해 멸망을 했으니까 구티족은 얼마나 사르곤과 아카드가 미웠겠어요. 그래서 이미 사망한 사르곤의 한쪽 눈을 팠다는 설이 있는데 네. 이 두상 자체가 사르곤의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모시던 신의 것이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티족이 왼쪽 눈을 파버렸다는 것은 설일 뿐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얻어갈 것은 이 사진을 보면 이것은 사르곤을 아카드의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군요. 사르곤이다. 그리고 아카드가 수메르 지역을 모두 통일한 수메르 입장에서의 외부 민족인 거죠. 그래서 외부 민족이 통일한 사르곤. 최초의 제국. 맞습니다. 최초의 네. 제국인 것이고 수바 아신 고중신에서 보면 이 숫자로 써서 이 1500년 기간이 내내 도시국가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아카드가 200년 정도 수메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렇게 정복했었다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사르곤 왕이 즉위한 해를 기원전 2334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벡스의 노래에 2333 단군 왕검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작 1년 차이죠. 사료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미지를 연상할 적에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사르곤 왕이라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과 동시대에 단군 왕검이 계시더라라는 거를 상상해도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5번째 멤버입니다. 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최신 인물이죠. 그래도 기원전 2000년 이전이지만 네. 우르난무입니다. 우르난무. 우르난무는 우르 3왕조의 개창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우르 3왕조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저 앞쪽에 우르 1왕조라든가 우르 2왕조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때쯤 있었을 것 같은데 우르 3왕조의 의미는 아카드 제국이 지배했던 수메르 지역의 패권을 다시 수메르인들이 되찾아온 왕조입니다. 그래서 바로 붙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사르곤 뒤로. 그리고 우르 3왕조가 수메르의 전성기, 부흥기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르 3왕조도 수메르가 직접 통치한 기준으로는 최초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정복을 했고 거기서 이제 수메르 문화가 가장 많이 꼽혔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 자리가 우르 3왕조고 이것을 개창한 왕이 우르난무 왕입니다. 우르난무. 우르난무 왕은 가장 유명한 것이 우르난무의 법전이죠. 우르난무 법전. 사실 H.O.T 세대인 우리들은 인류 최초의 성문법을 뭐라고 함무라비 배웠었죠? 법전이라고 그렇죠. 들었는데. 함무라비 법전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도 가장 유명하고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10몇 년 전의 고고학적 발굴 결과로 우르난무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보다 한 300년 이상 전에 있다. 이 법전도 함무라비 법전과 양식이 되게 비슷합니다. 정확히는 함무라비 법전이 우르난무 법전과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지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 등등이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이 조금 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1대1로 대응했다면 네. 우르난무 법전은 아주 중죄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도 가능한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보면은 뭐 신분제도 명확하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왕이 권력을 제 멋대로가 아닌 법에 준해서 행사한다는 면에서 그 당시로는 굉장히 정의로움의 상징이라고 할 정도로
발전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겠죠. 이 그림도 되게 유명한데요. 우르남무 왕이 달의 신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사르곤 그림처럼 이 그림 혹은 이 그림을 보면 우르남무를 떠올리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우르남무가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피라미드도 쿠프의 대피라미드가 가장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르의 대지구라트인데 네. 이것을 만든 사람이 우르남무 대왕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물론 이것은 후대에 여러 차례 이제 부서지고 재건축되고 한 것이지만 우리가 아는 피라미드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쿠프의 대피라미드라면 우리가 아는 지구라트의 대표적인 현존하는 이미지는 이것인데 이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우르남무다. 우르남무. 우르 3왕조의 우르남무다. 네. 이 외에도 우르 3왕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오늘은 네. 시간상 우르남무 법전 이야기 그리고 우르의 지구라트 이야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우루3이라고 외우면 되겠네요. 난 건강 우루사로 챙깁시다. 우루3. 그리고 사실은 우르남무는 우르 3왕조를 세운 이성계 같은 존재이자 나라의 틀을 세운 태종 같은 존재가 있고요. 우르남무의 아들인 슐기 1세라는 왕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왕이 세종대왕 같은 진짜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르남무 또한 슐기 1세 이후로는 여러 가뭄도 있고 반란도 일어나고 해서 기원전 2112년에 재창된 왕조가 기원전 2004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또한 멸망시킨 주체는 이란 고원에 있던 수사 지역을 수도로 하는 엘람인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란 고원에 있던 구티인에게 아카드가 멸망했듯이 또 이란 고원의 엘람인들에게 이 우르 3왕조가 멸망을 했다고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자연스레 킵핏, 원하시면 킵핏, 오늘의 킵핏 세 가지를 짚고 이제 끝내보도록 마지막인가요? 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레 킵핏. 이제 이 어려운 글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색깔별로 좀 구분을 했는데요. 네. 엘라민, 구티, 동쪽 산악민족 네.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란 쪽에서 내려온 민족들이요. 맞습니다. 이란 고원에서 자그로스 산맥을 타고 내려온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고 네. 자 노란색이 메소포타미아 혹은 수메르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네. 신전 하면 지구라트 뭘까요? 같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고 아카드 사르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수메르 알고 계시고 세 번째 우르조가 아마도 우루3. 우르 3왕조 우르 3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는 보이실 겁니다. 길가메시, 사르곤, 우르남무 네. 이 H.O.T의 멤버들, 메소포타미아 쪽 멤버들이고 이것은 오늘 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강의형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신의 홍수, 신의 기근 그리고 엔릴 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까요? 홍수요. 아 맞습니다. 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나일강과 달리 굉장히 기후가 불규칙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홍수나 가뭄을 관장하는 엔릴이라는 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점토판 하면은 쐐기 문자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최초의 것이 아마도 수메르가 만든 최초의 것들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원전 2004년 이해에 우르 3왕조가 멸망하는 것이고 네. 우르 지구라트의 어느 제사장 아마도 신정 일치사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왕일 수도 있겠고 제사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용 영상 처음에 보시던 네. 이 어려운 글들이 한번 쓱 이해가 되고 지나가신 것만으로도 성공이고요. 네. 물론 이것은 자연스레 킵핏이어서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원하시면 킵핏. 원하시면 키필. 그러면 공부할 사람은 공부해라 이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꼭 의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오늘 이 영상 처음에 보실 때에 비해서 이 이름들이 굉장히 익숙해 보이실 것 같아요. 후프를 중심으로 하는 앞시대의 이모텍과 길가메시, 뒷시대의 사르곤과 우르남무. 네. 이 이름들이 익숙해지시는 게 목표지만 이것도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의 킵핏. 수바신 고중신. 수바신 하면 수메르, 네.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자, 그리고 이집트 쪽은 고중신. 맞습니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네, 이 키워드만 아시면 사실은 기원전 4000년을 관통할 수 있는 틀이 생기는 것이고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원전 컨텐츠를 볼 때 그 컨텐츠만 받아들이는 것만 급급하지 마시고 이 여러분 내면의 틀인 거잖아요. 이것을 계속 되뇌으면서 네. 이것을 강화하면서 보시면 지식이 새나가지 않고 쌓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배운 건 수거고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블럭에 해당되는 수메르와 고왕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었고 네. 이 부분은 이제 미리미리 깊이 다음 시간 예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4천 수메르 이집트 2500 인더스인데요. 네. 2500 인더스에서는 1000 인더스 베다 마쿠국. 인더스 베다 마쿠국. 예, 인더스 문명 혹은 고대 인도 문명은 1000년 단위로 외우기 좋게 끊겨요. 네. 대략적으로. 그래서 맨 처음 1000년이 인더스 문명, 그 다음 1000년이 베다 문명, 그 다음 1000년이 뭐 여러 왕조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굽타 왕조인데 이것은 나중에 10회차 이후에 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엔 주로 이 인더스와 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이 1000 인더스 베다 마쿠국을 외워오시는 것도 좋겠으나 예습은 예습일 뿐이죠. 네. 가장 중요한 것 오늘의 키핏 수바아신 고중신을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여러 컨텐츠를 즐기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네. 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2500 인더스로 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핏 다 같이 수바아신 고중신. 예, 우리 스태프분들도 다 같이.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